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과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동학개미들은 연기금의 매도세를 멈추라고 요구했고 연기금 또한 이런 요구에 부응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만큼 투자 열기가 뜨겁다는 말이 되겠지만 증시에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희영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기금을 검색하자 연기금 매도를 중단해달라는 청원이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청원 인원수가 많게는 수천여 명에 달할 만큼 거센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지난해 12월 24일 이후로 51일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14조 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선에서 맴돌고 있는 현상의 주범으로 장기간 이어져 온 연기금의 순매도세를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연기금은 통상 중장기 자산운용 계획에 따라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절하고 있는데 최근의 순매도세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 증시가 급등해 늘어난 비중을 자산운용 계획에 맞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연기금의 대표격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1.2%로 목표 비중을 약 4%포인트가량 초과했습니다. 지난 15일 순매수세를 보이긴 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목표 비중보다도 0.5%포인트 낮은 16.8%까지 줄여야 합니다.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현재 주가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단순 계산만으로 향후 22조 원가량을 더 팔아야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에 맞춰 움직이고는 있지만 동학개미들의 비판이 이어지며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수장인 복지부 장관 역시 자산운용 지침 변경을 시사했고 이달 말 열릴 기금위에서 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가가 2천, 3천 했을 때 그 현재의 그런 그 소위 리밸런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더 기금운용본부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보고를 좀 해서 논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동학개미의 국내 증시 관련 제도 변경을 위한 목소리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증시의 뜨거운 화두 가운데 하나였던 공매도 재개 여부 역시 동학개미의 거센 반발에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이어졌던 공매도 금지 기간은 이미 6개월이 추가 연장된 데 이어 지난달 재차 연장해 오는 5월 2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 역시 동학개미의 거센 반발에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내리며 대폭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비과세 기준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는 1년 앞당겨지는 등 동학개미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겁니다. 동학개미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공모주 시장에도 이어지며 개인에 불리했던 공모청약제도 역시 수정됐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났고 지난해까지는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어야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균등 배정이 도입되면서 일반 청약 물량의 절반을 균등하게 분배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동학개미들이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지목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는데 코스피 3000 시대 주역들을 오래 시장에 잡아두기 위해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그에 따른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부 방소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파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어쩌다 이렇게 골머리를 앓게 된 겁니까? 말 그대로 국민연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지 증시 부양 기관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이제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41년 1,778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차차 줄어들면서 2057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예정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예상은 이보다 3년 빠른 2054년 고갈을 예상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이제 현재 중기 자산 배분 목표치인 15%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20년 뒤부터는 고갈 시점까지 이제 매년 17조 원씩은 팔아야지 연금 가입자들에게 돌려줄 재원이 마련되는 겁니다. 예.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다고 해도 어차피 그만큼 나중에는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에 미칠 충격도 커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조삼모사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국민연금이
이제 매수세를 보이면서 좀 주식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미래에 내 연금을 가불받은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팔긴 팔아야 된다 이런 거군요. 예. 그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뭐 노후 자금이니까 당연히 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개인 입장에서는 뭐 일단 손실이 나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뭐 나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증시가 폭락했을 때 연금이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던 적도 있었다고요? 예, 이제 좀 비교 사례로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 것이 이제 일본 공적 연금이 되겠는데요. 예.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일본 주식 비중이 거의 25%로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일본 공적 연금이 주식 비중을 12%에서 25%로 이제 높인 시기가 이제 지난 2014년입니다. 예. 일본 연금 특성상 이제 국채 투자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초저금리 상황 속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어떤 조치였고요. 이제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이제 증시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이 주식 비중을 직접적으로 늘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로 치면은 자산군별 투자 허용 범위를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25%라는 비중은 그대로 두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9%까지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1%까지 확대한 겁니다. 범위를 더 늘렸다 예, 이거군요. 예. 이게 뭐 전술적 자산 배분 이런 전략인데요.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도 이제 이미 줄이기로 결정한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바로 늘리기보다는 이 같은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작년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시행했어야 하는 조치라고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 3,000을 넘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점이 주가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군요. 그렇게 해서 또 뭐 혹시라도 손실이 난다고 하면 또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주로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한 염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일단 두 번의 금지 연장 조치를 거쳐서 이제 오는 5월 공매도가 재개되긴 하는데요.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피 150 지수 편입 종목으로만 제한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종목들은 결국 이제 별도의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이 되는 건데요. 분명 처음이 이제 한시적 금지였는데 점점 이제 상황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소원대로 좀 이제 영원히 금지하는 이런 조치에 좀 가까이 다가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앞으로가 문제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시장은 지금 한국과 인도네시아 단 두 국가뿐입니다. 한때 공매도를 규제했던 프랑스나 대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한시적인 금지 조치에 그쳤었고요. 증시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 증시가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글로벌 표준에 뒤처졌을 뿐 아니라 이런 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보다는 좀 소형주들이 급격한 가격 변화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주가 거품 형성을 방지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도리어 이제 소형주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면서 속된 말로 폭탄 돌리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예. 이제 공매도 순기능이라는 게 너무 뭐 떨어지거나 너무 오르지도 않게 이런 변동성을 좀 완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변동성이 큰 소형주들을 이번에 재개를 안 하게 되는 거니까 예, 예. 오히려 그 증시의 변동성은 더 키울 수 있다. 키울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장 최후의 투자자가 좀 이런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말이 공매도 재개지 지금 제도적으로는 거의 틀어막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단 이제 시장 조성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제 한국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형주 같은 좀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제시하면서 좀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증권사들, 우리가 이제 기관이라고 하면 연기금이나 이런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 시장 조성자들을 말하는데요. 이제 공매도가 이제 바로 그런 유동성을 공급할 때 이런 시장 조성자들이 유동성을 공급할 때 쓰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매도 대상이 축소가 되고 또 이제까지 내지 않던 거래세까지 이제 물리게 되면서 시장 조성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 참고로 이제 미국이나 영국, 홍콩 같은 증시 선진국의 경우는 이런 시장 조성자에 대한 세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들은 뭐 공매도 때문에 매도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조정장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번에 목소리가 좀 일부 반영이 된 게 오히려 잘 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개인들 목소리가 커진 시장 하면 역시 공모주 청약 시장도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일단 최근 진행됐던 SK 바이오사이언스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가운데 이제 50%를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균등 배정 방식이 도입됐는데요. 예. 균등 배정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제 공모주 청약의 변수가 어떤 증거금 규모가 아닌 청약 계좌 수가 됐다는 점은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인기 공모주의 경우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만 봐도 거의 4,100만 원, 카카오 게임즈는 1,830만 원의 증거금을 넣어야 이제 겨우 뭐 한 주 받을까 말까 했었던 것을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32만 5천 원만 집어넣어도 최소한 한 주는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긴 거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투자 수요가 지나치게 몰리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균등 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한 주도 받지 못한 투자자 또한 속출했다고 합니다. 이제 청약에 참여한 그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에 참여한 계좌가 이제 240만 개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이 중에서 28만 계좌나 지금 뭐 영주 배정 이제 뭐 정말 하나도 배정받지 못한 그런 계좌가 된 거고요. 한 10% 정도는 못 받았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대안으로 투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공모주 펀드가 됩니다. 이제 예.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일정이 있던 지난 한 주 동안에만 거의 1,700억 원 가까운 자금이 몰렸는데요. 이러한 인기가 오히려 독이 되면서 이제 공모주 펀드들마저 대거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올 들어서만 거의 20개의 공모주 펀드 판매가 중단됐는데요. 전체 공모주 펀드의 거의 16%에 달하게 됩니다. 공모주 펀드가 이제 우선 배정받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신규 고객을 자꾸 받게 되면 기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되고 따라서 운용사 입장에서는 좀 눈물을 머금고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따라서 이제 결국 생각을 해보면 개인은 공모주도 못 받고 좀 펀드도 못 사고 개인의 진입 문턱을 좀 지나치게 낮췄더니 오히려 경쟁률만 치열해진 셈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소자본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기회는 좀 넓어졌지만 그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증권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